자, 얘들아, 갈래복합이야. 갈래복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불친절해. 불친절한데 작품도 어려웠어.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제일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걸 먼저 수업하는 이유는 뭐 번호도 앞번 떼고 또 빨리 배워야 복습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 먼저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도 계속 그런 말 했어. 우리 갈래복합 나오면 뭐부터 읽을까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해설이 한 개 나와 있을 때는 도움이 안 돼. 세 작품에 한 개면 그냥 턱하니 그냥 카테고리 하나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요, 7페이지 21번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기준은 요걸로 잡고 들어가 봅시다. 상상력이 나올 건데,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비가시적인 세계. 비가시적인 세계는 그럼 상상의 세계라고 바꿔 읽어도 되겠죠. 지금 여기 현실로 소환하는 건데, 노란색을 읽어보면 가, 나, 다는요, 모두 다 상상의 공간을 창출해내서 이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상상의 공간과 동시적으로 뭘 구현한다는 거야? 현실의 공간을 동시에 구현하겠구나. 아,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불러와서 이걸 동시에 구현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좀 공통점을 노란 색깔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니?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야. 내가 맨날 그래. 이런 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그치? 지금 뭐 별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럼 내가 맨날 하는 말, 단독으로 물어보는데 틀린 걸 찾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 예를 들면 22번 같은 경우가 그래.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22번이 다야. C가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내가 얘기해 준 거 있지. 갈래복합에서 수필이 나오면 뭐 아니면 도야. 일단 첫 번째, 현대 수필이 나오면 쉬워. 왜? 야, 수필이라는 게 뭐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깨달음을 우리한테 주는 거야. 이게 수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가, 나, 다에서 항상 다는 수필이 나오거든. 산문의 소설이 나오면 모의고사 전체의 밸런스가 깨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수필을 줄 수밖에 없어. 근데 현대 수필이 나오면 우리가 읽기가 좀 수월할 거야. 왜? 그 사람도 현대인이니까. 현대인의 어떤 경험과 깨달음은 우리의 상식 선에 준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자,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수필일 때? 고전 수필일 때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자, 첫 번째, 고전 수필이면 이거 누가 쓴 거니? 뭐 그냥 이렇게 할까? 고려시대도 있겠지만 조선시대 양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비. 얘들아,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조선시대 선비와 동일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고전 시가를 배워도요. 자, 우리가 세상이 마이너스야. 근데 나는 플러스야. 그럼 얘들아, 조선시대 선비는 이 세상에 뛰어드니 아니면 단절해버리니? 단절해버리지. 그걸 우리는 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현대의 시점으로 봐봐. 저런 사람 좋은 사람이야? 치사한 사람이야? 치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고전 수필이 나오면 그 사람, 아니 고전 소설은 괜찮아. 어차피 허구니까. 이해해 볼 법해. 뭐 권선징악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수필은 그 사람의 진솔한 깨달음이니까 우린 조선시대 선비의 진솔한 깨달음에 공감이 하나도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이거 뭘로 썼을까 처음에? 그렇지, 한문으로 썼어. 한문으로 쓴 걸, 이 조선시대 선비가 한문으로 쓴 걸 다시 뭐 한 거야? 번역해 놓은 거야, 얘들아. 그럼 이 번역을 누가 해? 국어학자가 하지. 똑똑한 사람이 해야지. 그럼 봐봐.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의 학자가 번역까지 했어. 그러니까 어떤 거야? 말도 어렵게 풀어놔. 그래서 사실 고전 수필은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야. 현대 수필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고전 수필을 먼저 접근해서 피봐, 얘들아. 근데 요번 것도 딱 그런 걸 맥락을 잘 보여주는 거였죠. 힌트도 없고. 그래서 22번은 탈락. 에? 누가 나한테 부르지 않았어? 불렀다고 해. 나 무서우니까. 잘했어. 왜? 뭐? 자, 계속할게요. 자, 22번은 그래서 탈락이야.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얘들아, 라지 A와 B가 있거든요. 라지 A와 B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 단독 문제 아니에요? 나 단독 문제인데 또 틀린 거 찾기지. 그럼 이런 것들은 한번 잡고 들어가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누구부터 접근했으면 좀 좋았다. 나부터 접근을 했으면 좋았다. 근데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나부터 접근한 애들도 다 탈탈 털렸지. 나도 굉장히 어려워, 얘들아. 그지? 요 시도 오늘 우리가 조금 많이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는 정신이 좀 말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하면 우리가 사실 나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방법론만 알려주고 일단 내신이기 때문에 가부터 천천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가는 아주 쉽습니다. 자, 이성복의 서해는 사실 고등학생이라면 좀 한 번쯤은 다뤄봤을 법한 아주 흔하게 기출이 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가에서 잡은 거, 21번에서 잡은 거 한번 봅시다. 모두 다 공간이 나올 거래, 얘들아. 근데 공간이 어떻게 나올 거래요? 현실의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가시적이다 뭐라고 얘들아? 내가 상상하는 공간이 나올 거다. 이 두 개의 공간을 그럼 잡아봐야겠네. 그쵸? 여기에 맞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 들어갑시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얘들아 이거 먼저 맥락을 좀 잡자. 내신이니까 이 모의고사 하면 그냥 우리가 읽을 텐데 그냥 바다라고 하니까 바다를 우리가 하나 다 그려봅시다 얘들아. 1번 바다, 2번 바다, 3번 바다야 얘들아. 지금 어디에 가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여기에 가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왜냐하면 나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아니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래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찾아봐. 이렇게 하고 떠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우린 다시 이루어질 거야. 뭐 이런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잘 봐. 얘 생각에는 바닷가 근처로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다 뒤져봐야지. 못 찾으면 우리 사이는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여기 가봤어. 있어 없어? 여기 가봤는데 없는 거야 당신이. 여기도 가봤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남은 한 군데가 어디야? 여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없다라는 현실을 확인해버리면 내 기대가 어떻게 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좌절감. 이겨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약간 이거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의 희망을 현실에서 유지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여기 가면 나는 여기 아직 안 가봤으니까 여기 가면 그대가 뭐 할 거야?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들아. 근데 내가 여기를 가버렸는데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현실에서의 공간과 상상에서의 공간은 좀 대비점이 드러난다 라고까지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 봅시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게. 자, 지금 네모 박스는 다 똑같은 공간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서해에는 거기는 그대가 있을지도 몰라서 가보지 않았어. 그곳 바다, 서해죠. 계속 네모 박스.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자, 바다에 대한 묘사 잘 들어봐요. 검은 개펄에 작은 개들이 구멍 속에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죠. 자, 몸을 뒤척인다라는 건 파도의 움직임을 화류법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럼 잘 봐. 1번 바다든 2번 바다든 3번 바다든 이 공간의 속성 자체는 달라 아니면 똑같아? 똑같아 얘들아. 공간의 속성은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곳 바다와 여느 바다를 네모 박스와 세모 박스로 해놨지만 여기서는 지금 둘 다 어떻다? 공간의 공통적인 속성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근데 같지만 좀 다르기도 해. 같지만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야. 뭐가 달라? 여기에는 없는 걸 확인했어. 하지만 여기에는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바다들 중에서 이 네모 바다와 세모 바다는요 같지만 대비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그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내가 다 가보면 당신이 계실 곳이 남아있지 않아서. 여기 지금 필기 들어간 거 확인을 미뤄뒀어. 왜? 확인하면 좌절할까봐 내 기대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여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오직 어디에만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원래 이 바다는요 현실적인 공간이야. 근데 당신이 있는 바다는 뭐야? 내 상상 속의 공간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보기 박스에 준 근거까지도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들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처리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일단 얘들아 1번 우리 지금 빨간 색깔로 쫓아오죠. 빨간색은 다 가에 대한 풀이고요. 파란색은 나에 대한 풀이고요. 초록색은 다에 대한 풀입니다. 하나씩 다 들여다 볼 거예요. 자, 일단 1번은 못해 얘들아. 근데 확인만 해보자. 자연물을 잠깐만. 자연물은 나왔어. 뭐 바다? 서해? 근데
특정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갈게요. 2번 또 달리라고 되어 있네. 이거 대화의 형식인지 아닌지만 빨리 살펴보자. 대화 형식? 아니죠. 자, 그럼 2번도 살려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3번 가겠습니다. 음성상징어 삐삐삐 하나도 안 나와서 이런 거 빨리빨리 뒤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얘들아 3번은 진지게 우리 X 치고 들어가는 거야. 모의고사 푼다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4번 갈게요. 의문형 어미는 썼어 얘들아. 의문형 어미는 어디 있지? 다를까요? 하고 썼어. 근데 이게 예찬이야? 아니지. 그럼 예찬에서 삐삐삐 X 그러면 4번도 탈락.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지시어 어디 나왔어요? 그곳. 그렇지. 거기. 이해됐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경외심. 자, 여기서 단어 한 번만. 너희 시를 공부하다가 선지에서 정서를 내가 모른다. 그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그거는 큰 문제야. 경외심은 무슨 마음입니까? 존경에서 더 가야 돼. 너무 맞아. 너무 존경해서 약간의 두려움 정도도 있는. 말 제대로 못해 그 앞에서.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야. 너무 리스펙해서 눈도 못 마주쳐. 약간 이런 게 경외심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거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경외심 있어요 없어요? 뭐 경외심 같은 소리야. 그치? 없어요 얘들아. 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1번 2번 남겨놔야 되면 모의고사 수업이었다면 이따가 내가 1, 2번만 가겠지만 오늘은 내신이니까 이따가 한 번씩 다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못하고요 얘들아. 20번은 할 수 있지 않나요? 20번은 내가 항상 말해 얘들아. 20번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중앙으로 딱 잘라버리면 그렇지. 선지 5개가 아니라 선지가 10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써놨어요. 다 가보면 당신이 있을 곳이 없어진다.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확인을 유보함으로써 현재의 기대를 내가 유지하는 거. 왜? 확인해버리면 좌절감이 너무 크니까. 여기까지 연결한 다음에 1번 갈게요. 망설인다 라고 했는데 기대를 간직하는데 망설인다. 난 이거 처음에 솔직히 조금 이거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망설이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야 얘들아. 갈까 말까가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망설임 X. 자, 기대 실현의 가능성을 부정하다. 이거 부정 아니지? 거기 가면 내 기대가 실현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기대에 연연하지 않는다. 아니 이거 지금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어. 얘는 희망 기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4번 갈게요. 기대가 좌절될 것을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지? 내가 거기서 확인 사살을 해버리면 와씨 난 끝났다. 이렇게 되게 걱정돼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걸 망설인다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 5번. 자, 이건 정답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4, 5번 남겨두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할 수 있는 거 21번 가겠습니다. 21번에 얘들아,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보라 그랬지? 앞에 보세요. 가에서 요 장면. 나에서 요 장면은 본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러할 거야 하고 보기 박스에 되어 있는 서술어를 하나 갖다 놓는단 말이야.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읽으라 그랬지 얘들아? 지금 그렇지. 얘 빼. 처리해버리고 어떻게 읽어요? 오케이. 얘 먼저 따로 요렇게. 그 다음 얘 따로 요렇게 읽으시면 실수가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 1번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자, 빨간색 밑줄 친 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부재는 서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그렇지. 네가 없으니까 앞에 봐.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상상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대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여느 바다가 뭐야 얘들아? 앞에 보세요. 여느 바다는 뭡니까?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그곳 바다가 되는 거지. 여기는 사실 공통된 그냥 똑같은 바다야.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2번 읽을게요. 연애 바다에 대한 경험은 연애 바다 우리 본문에 세모 쳐져 있고요. 그곳 바다는 네모 쳐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속성을 유추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대비를 이루기도 한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너희 학교에서 서술형이 존재한다면 난 저거 서술형 답으로 쓰라고 하고 싶어. 이게 왜, 근데 없으니까. 근데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바다는 공통점이자 대비점이 있는가를 쓰게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4번 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얘들아? 자, 4번 선지 가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맞지? 마음속에 있어, 그 바다는. 왜? 여기 잡아와. 여기엔 누가 있을 거라고? 당신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건 누구 생각?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그 서해 바다는 어디에만 있는 거야? 실제로 있는 거야? 네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네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파도치고 있는 것으로 제시가 돼서 여기까지 공간에 자 서술어로 가야지. 공간에 물리적인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이럴 때 조금 아쉬워. 이렇게 가로 쳤을 때 저기 뭐 하나 답 하나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얘들아. 그치? 하지만 우리가 선지가 얘들아 지금 총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25개의 선지죠. 가 하나 읽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 한 6개의 선지는 제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6개가 뭐야? 8개 제꼈네,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번에는 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괜찮겠니? 네, 나도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서 선생님이 약간, 좀 탄탄하게 먼저 잡고 갈게. 요것도 우리가 맥락을 먼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구절을 좀 읽으면 훨씬 좀 편할 거예요, 얘들아. 알겠지? 자, 이것도 공간이 하나 나와. 여기서의 현실에, 나야 지금 현실의 공간은 도시 문명. 문명 속에서도 지금 이거 사무실 아니야. 자, 우리 도시 문명에 어떻게 있지? 그 빌딩이? 요렇게 빌딩들이 있지 않아요? 그치? 요 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해됐지? 근데 비가시적인 공간은 어디냐면 자연 중에서도 사과를 수확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러면 같은 땅에서 뭐가 있어? 이게 뭐야? 무슨 나무야? 그렇지, 사과나무. 야, 여기서 지금 농부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 여기 지금 뭐가 가득 있어? 톡 떨어지면 사과가 가득 있는. 농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와우, 너무 좋지, 농부는. 그지? 여기 어떻게 해? 여기 어떻게 해? 여기 좀 힘들 수 있어. 사무실에서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우리 그녀예요, 그녀. 그녀니까 머리카락을 좀. 그녀. 어떻게? 그녀가 뭘 들고 있지? 그녀가 뭘 들고 있냐면 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어, 얘들아. 서류 뭉치. 근데 그녀도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좀 미친 여자 같은데. 그녀도 웃고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 뭔지 알아요? 이 반대편 책상에 누가 있어? 우리 화자가 있어. 이거 약간 그림 이상한데? 화자가 몰래 엿보고 있는 거야. 이해돼서 이렇게 상황 설정하면은 딱 이미지가 돼. 봐봐. 아니, 현실에 지금 이 화자가 같이 일하는 그 동료 중에 그녀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녀가 지금 뭐를 나르고 있어? 서류 뭉치를 막 나르고 있어. 근데 그녀가 아니 뭐가 즐거운지 막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야. 사실 현대 문명을 하자면 우리가 좀 마이너스 그리는 게 좀 대부분인데, 그치? 그래서 쟤는 왜 웃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한 거지. 궁금한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제목이 뭐야?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이 어떻게 기억해냈을까는요, 첫 번째 진짜 궁금한 거야. 아니, 쟤는 저기서 어떻게 웃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어떻게 웃고 있는 거야? 진짜 궁금해. 근데 두 번째는요, 와, 저 와중에 어떻게 웃지? 이건 뭐야? 감탄이야. 와, 저 속에서도 쟤는 어떻게 웃고 있을 수 있지? 이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럼 잘 봐. 얘도 웃고 있고 지금 누구도 웃고 있어요? 추수꾼도 웃고 있어요, 얘들아. 추수꾼이 웃는 건 우리 당연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치? 자, 추수꾼 상황을 하면 자연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이 사과가 익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들이 필요하지? 햇살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이런 유기적인 것들이 모두 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 애를 써야 이거 아니면 저절로 이거. 그래. 저절로 무거워져, 얘들아. 저절로 무거워졌다라는 건 저절로 속이 꽉 차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내가 가서 일부러 막 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저절로 싹 속이 차오르면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그 알찬 것들을 담은 이 추수꾼은 어떻게, 웃음이 어떻게
저절로 나는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거를 이 자연이라는 공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화자는 뭘 보고 있지? 문명의 사무실을 보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걸 여기다가 중첩시킨 거야. 저 여자, 여기 내 피셜 조금만 넣을게. 저 여자는 어떻게 웃고 있지? 이랬잖아. 그건 뭐냐면 이 친구도 자기 일에 있어서 이 추수꾼만큼이나 어떻게 된 거야? 이 지쳐가는 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나름의 뭘 찾아가는 거야? 스스로 익어감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웃음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저절로 웃는 거야.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장님의 이상한 개그에 억지로 웃는 게 아니야, 얘들아. 진짜 즐거워서 웃고 있는 거라. 근데 얘가 봤을 땐 이상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저절로 웃을 수 있지? 아, 어떻게 보면 이곳과 이곳은 서로 다 뭘 디디고 있어? 땅을 디디고 있지 않아요, 얘들아? 그치? 땅을 디디고 있어. 어쩌면 자, 이 나무가 이 땅에 어떻게 있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빌딩들도, 이 빌딩 숲에, 이 빌딩들도 땅에 뭐 하고 있어요? 뿌리 내리고 있어. 어쩌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잊고 있지 않았나? 근데 이 여자는 마치 자연의 일부인 걸 기억해낸 것 같아. 어떻게 그걸 기억해냈지? 라는 제목. 이해됐어요? 요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바뀌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여기 탄탄하게 잡았으니까 선생님이랑 구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절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문명을 선생님이 파랑 색깔로 칠해놨고요. 자연을 얘기하는 부분을 노란 색깔로 칠해놨어요. 이게 중첩되면 무슨 색이야? 그렇지, 잘했어. 너 오늘 이거 하려고 어제 들어왔구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은 그렇게 사용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 다 초록색 칠하고 싶었어. 다 중첩이야. 근데 너무 초록색 남발하면 재미없어가지고 정말 여기는 무조건 칠해야 된다는 내가 초록색 칠해놨어요. 알겠죠? 사실 다 이미지 중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잘 봐.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야, 방금 땄어. 뭐야, 이거 생명력이야. 그치? 중간에 필기 더 추가해도 좋아요. 너무 필기 남발하면 보기 꼴보기 싫을까봐 내가 참았어. 방금 딴 사과, 생명력이 가득한 상자야. 이걸 들고 오는데 어떤 웃음을 지었다고? 커다란 웃음을 지었다고. 근데 그 사과들이 떼굴떼굴 굴러 나오는 그냥 수식하는 말이야, 얘들아. 자연스러움.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었어.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을. 일단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공간과적 심상 들어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여자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마치 뭐 들고 있는 사람처럼, 수학을 가득한 사람처럼 웃고 있는 거야. 어떤 웃음인지 봐봐. 괄호 부분 읽어볼까요? 커다란 웃음이고, 그 커다란 웃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간적 침상 뭐라고 했어요?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야? 마치 이 사람이 수학을 해서 저절로 만족감, 충족감의 웃음이 나오듯 이 여자도 그런 웃음을 웃고 있더라. 어떻게 그걸 기억했지? 그런 웃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충만함에 가득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하고 궁금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얘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라지 A 파트. 자,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많은 사과들을 그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자, 노란색만 사과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하늘, 물, 바람. 다 틀렸네. 야, 아무것도, 야,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다시. 뭐뭐뭐 있었어. 하늘, 물, 바람. 요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도 없었네요. 자, 사과들이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쫙 다 머금고, 자, 봐봐.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진다. 여기 들어가는 거. 얘들아, 포인트는 스스로야. 누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라는 거 포인트. 넘쳤다라는 거는요. 얘들아, 언제 넘쳐? 가득할 때 넘치잖아. 이거에서 충만감. 됐죠? 그 다음에 무거워서 떨어진다. 이거 뭐야? 야, 사과가 익으면 톡 떨어지지. 이거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럼 다 합쳐보면 뭐야? 스스로 충만해져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네.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됐을까? 사과를 나르던, 자, 여기 지금 이미지 중첩하고 있는 거죠? 요 여자가 웃는 걸 보고요. 요 농부의 웃음을 떠올립니다. 자, 사과밭에서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자, 이거 누구의 발걸음이야?
농부의 발걸음. 그지? 근데 그 농부의 발걸음 계속 중첩하는 거야. 얘도 서류 상자 들고 가는데 마치 추수를 한 충만감이 가득 찬 농부처럼 웃고 있더라는 거야. 그 걸음걸음을. 자, 읽어볼게요.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발걸음에서 뭐가 나와? 공기를. 공기에서 뭐가 나와? 햇빛이 나와. 햇빛에서 뭐가 나와? 과즙과 향기가. 얘들아, 여기서 이제 표현상 특징 하나만 잡아갈게요, 얘들아. 네모 박스 일부러 그렇게 처리해놨어요, 얘들아. 발걸음에서 공기를, 공기에서 햇빛을, 햇빛에서 과즙을. 우리가 수특할 때 내가 연세법 가르쳐줬지. 기억납니까? 내가 연세법 그때는 다른 시로 가르쳐줬는데요. 오늘 한 번만 더 할게요. 만약에 이게 얘들아, 연세법이 안 되려면은요, 앞에 있는 네모를 다 치우면 돼. 앞에 있는 네모 다 치워볼까요?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을, 공기를, 햇빛을, 과즙을, 향기를. 이렇게 하면 그냥 나열이야. 그냥 열거야. 근데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발걸음에서 공기를, 공기에서 햇빛을, 햇빛에서 과즙을. 지금 꼬리를 물고 있지. 이래서 이거 무슨 법이라고 얘들아? 연세법. 앞에 네모 박스 떼면 그냥 이건 열거법.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거야. 앞에 봐. 이 라지 A 파트의 노란색은요. 잘 봐. 너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지. 노란색은 자연의 모습이라 그랬지. 딱 봐도 자연의 모습이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누구야? 얘가 서류 눈치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지 A의 주체는 우리가 그녀로 봐야 돼. 이해되니? 그녀의 모습을 지금 상상의 세계를 끌어와서 중첩시킨 거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네,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라지 A 파트였고요. 자,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 흙, 풀이라는 것을. 이해됐니? 자,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디딘 고층 빌딩. 이 디디고 있는 곳이 어디야? 앞에 봐. 고층 빌딩이 디디고 있는 곳 어디야? 땅. 쭉 가봐. 사과나무도 디디고 있는 곳이 어디야? 땅이야. 아, 이 여자는 둘 다 우리는 땅에서 근본이 자란다라는 걸 그거 어떻게 기억해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결국 우리는 같은 것을. 그래서 얘는요, 라지 A 파트와 요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막 성찰하는 거야. 화자는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이건 앞에 봐요. 의문이든 감탄이든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거지. 저 여자처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선생님 얘들아 잘 봐. 기억해냈을까라는 말의 의미. 기억. 기억이라는 것 자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기억은 새로운 게 아니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잊었던 것들인 거야. 우리는 원래 자연의 뭐였다? 자연의 일부였다고 얘들아. 우리의 발은 땅에 흙에 풀에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는데 저 여자는 마치 일을 하면서도 추수꾼처럼 땅에 발을 디디고 있었어. 와, 어떻게 잊었던 걸 그 여자는 기억해냈을까? 요런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동그라미 두 번째. 자연과 인간은 근원적인 동일성. 뭐야? 땅에, 자연에 우린 일부다. 함께 있다. 자, 그리고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회복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디테일하게 가고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 그리고 흙, 그리고 풀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그래서 몰래 엿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 중첩해서 생각하다가 와, 저 여자는 진짜 어떻게 그러지? 어떻게 그걸 기억해낸 거지? 하고 몰래 보기 시작해. 몰래 봤다라는 게 주황색. 나는 몰래 엿보았다. 주황색만 읽어볼까요?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다. 됐니 얘들아? 자, 읽어볼게요. 뭘 봤는지 봅시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자 이제 라지 B 파트에서는요.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하지. 노란색, 파란색.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잘 봐. 외로운 추수꾼이야. 자, 추수꾼인데 웃고 있어. 좋은 웃음이야. 이거 외롭다고 해서 마이너스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왜 외로운 웃음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농사 혼자 지어. 그치? 혼자 고독한 싸움이야. 어떻게 보면 되게 출퇴근보다 더 힘든 일 아니야, 농사가? 그거는 누가 오늘 하루 집구석에 누워있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진짜 혼자의 싸움이야, 혼자의 싸움. 그치? 약간 내피셜 넣어서. 그래서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 근데 저 웃음은 어떤 웃음이야? 그 외로움을 견뎌낸 충만한 웃음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왜? 사과를 수확했으니까요. 그녀의 내부에서 와, 오랜 세월 홀로. 아, 그녀도 농부도 홀로야. 외로운 거야, 얘들아. 하지만 그 안에서의 내적 충만함을 이루어낸 거야.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노래처럼 얘들아 어떻게 익었다고? 포인트 저절로 익었다고. 아까 전에 얘들아 우리 물결친데 가봐. 어떻게 넘쳤다고? 스스로 넘쳤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까만색 물결 표시 일치합니다. 나는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어.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이며 하늘 걸며 홀로 가는 걸음을. 자, 이거 노란색 파란색 계속 일치시켜 나가면 돼. 하지만 노란색 파란색 다 따로 보지 마. 다 중첩이야 얘들아. 자, 계속 할게요. 걷지 않아도 어떻게 나아간다고? 저절로 나아간다고 얘들아. 지금 계속 웃음을이었다가 마지막에는 나아가는 걸음을로 바뀌긴 했지만 상관없어. 포인트는 다 똑같아. 걸음이든 웃음이든 어떻게? 충만함에 저절로.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파란 색깔 읽어볼게요. 자,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간다? 억제할 수 없는 내면의 생명력, 충만함. 이게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라는 것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약간 이해됐어요? 그래서 구절의 의미 하나하나 목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스토리를 조금 라인을 잡아놓으면 그것에 대한 해석 능력이 생긴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럼 선생님이랑 나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현상 특징은 내가 얘들아 내용의 필기가 너무 많아서 표현상 특징은 나는 일부러 좀 많이 안 써놨어 얘들아. 일단 나 전반적으로 도치법 나오는 거 알고 있죠? 회색깔 봐봐. 기억해냈을까? 무엇을? 기억해냈을까? 무엇을? 원래 어떻게 돼야 돼?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하고 도치돼야지 얘들아. 이해됐니? 도치법 전반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선생님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표현상 특징 가기 전에 라지 A, B부터 가볼게요 얘들아. 라지 A와 B 중첩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19번에 1번. A에서의 웃음과 발걸음, B에서의 웃음과 걸음, 의도적, 둘 다 도치법 들어갔죠. 얘들아, 도치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대상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봐봐. 어떻게 기억하게 했을까? 땡땡을. 땡땡을이 지금 웃음을 아니면 발걸음이었죠.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얘를 주목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A에서의 웃음과 발걸음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지? A. 그녀. 그녀는 인공물과 자연물의 대응을 토대로 해서 맞죠? 인공물이 뭐였어요? 고층 빌딩. 근데 그 고층 빌딩이 다 어디에 받고 있다? 땅, 흙, 풀에 뿌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추수꾼으로 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왜? 여기도 땅, 풀, 흙에 뿌리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웃음에서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 이거 다 얘들아 뭐야? 자연이 응축됐다라고 써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야 무르익을 수 있다. 이거 맞아 보인단 말이야. 이거 많이 틀렸을걸 얘들아? 세월을 거쳐서 무르익는다. 맞아 보이잖아 얘들아. 하지만 세월을 거쳐야만 익는 건 아니야. 그냥 이것들을 통해서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익어가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 사실 요거 이따가 선생님이 너희 기출 변형 문제 오늘 문제집 만들어주면은 일부러 원본도 넣어놨고요. 원본 뒤에 원본 답지도 넣어놨거든요. 근데 답지가 그리 친절하지 않아. 이 교육청 거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요거 왜 틀렸는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봐. 4번이 아주 좋은 예를 좀 이렇게 선지간의 유기성이라고 하면 좋겠죠. 얘가 오히려 해설을 잘해줘. 발걸음에서 햇빛 향기로 이어지는 연세번 맞고요. 비에서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응축해서 얘들아 어떻게 나간다고? 저절로. 얘들아 4번 선지가요. 3번 선지 해설해 주잖아. 저절로 나아가는 거야. 저절로 읽는 거야. 그지? 근데 거기는 세월을 거쳐야 충만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지는 거. 저절로 익어서 흘러나온 웃음. 다 이거 뭡니까 얘들아? 스스로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4, 5번 선지가요. 3번에 예쁜 해설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이번에는 20번 못하고요. 자, 21번 가겠습니다. 21번에 1번 파란 색깔 쫓아와요. 커다란 웃음은 고층 빌딩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상상의 공간을 그치 앞에 봐. 여기서 그녀가 어떻게 웃고 있어? 서류 봉투 들고 크게 웃고 있어. 아, 저 여자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웃지? 아, 이런 거였어. 이거를 이 여자는 기억해낸 거야. 상상의 계기. 이해됐어요? 자, 웃음으로부터 계기가 드러났죠. 오케이, 1번은 다 통과. 자, 2번 패스하고요. 3번 가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나누는 행위는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맞죠?
움직이는 행위와 동일시됐다. 맞죠? 동일시죠? 이거 지금 뭐야? 얘랑 동일시된 겁니다. 동일시되면서 현실과 상상의 공간이 동시적으로 구현되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못하고요. 5번 가겠습니다. 안 보이는 척 보았네 라는 진술과 얘들아 다 빼고 안 보는 척 보았네. 야, 이게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그러게요. 자, 볼게요. 안 보는 척 보았네라는 진술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현실에 소환해서 공간의 한계를, 비가시적인 세계를 여기 이렇게 불러와서 중첩했다. 뭐 이거 우겨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공간의 제약을, 한계를 확인한 거 아니면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야? 뛰어넘은 거지. 얘들아, 물리적인 한계를. 그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러니까 나까지 읽었을 때는 이렇게 정답이 조금 나와줘야 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21번 문제 풀었지만 이따가 다도 한번 초록색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표현상 특징 문제 가도록 할게요. 18번 가겠습니다. 나는 자연물, 사과야. 근데 사과를 추수한다 그랬어. 무겁게 떨어진다 그랬어. 얘들아, 우리가 가을,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자, 역시 대화 형식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현재형 진술을 사용했다는데 부분적으로는 현재형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얘들아, 현재형은 현장감, 생동감, 그냥 따라붙는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감탄형 어미 안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갈게요. 원근을 나타내는 이거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표현이 다 나와. 이 가나다가. 하지만 세 개 다 경외심은 없어요, 얘들아. 이것도 그냥 감탄 정도지, 감탄과 경외심은 다른 레벨이야.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우리가 다를 가봐도 될까요, 얘들아? 네. 다 잘 쫓아오세요. 알겠죠? 다도요, 선생님이 이거 포인트를 조금 먼저 잡고 가고 싶은데, 이 다의 포인트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가 중요하다? 마음. 다른 말로 본문에서는 뜻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물이 실제하는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것도 약간만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이 뭘 가꾸고 싶어? 정원을 하나 가꾸고 싶어, 얘들아. 근데 그 정원을 가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뭔가 어떤 물리적인 제약들이 따라오면 그걸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 정원을 가꿔. 그럼 봐봐. 여기에 잘 봐. 여기에 실제로 땅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땅에다가 뭘 가꾸는 거야? 정원을 가꾸는 것과 얘가 마음속에서 정원을 가꾸는 것. 얘는 뭐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마음속에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인 거야. 근데 그게 표현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표현을 잘 살펴봐야 돼. 알겠죠? 볼게요. 글쓴이 나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이 뭐라고? 원림. 자, 볼게요. 그럼 땅, 정원, 말 바꿔 얘들아.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지금? 원림이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명칭. 이 원림을 어디다가 설정했다? 마음속에다가 설정을 했다. 얘들아, 여기서 미리 스포 하나만. 마음속에 설정한 정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야, 빨간색 다 떨어졌나 봐. 여기 막 바닥 난리 났어. 어머, 빨간색이 파란색 할게요. 의원이라고 할 거야. 이게 뭐냐면 의가 뜻 의자야. 이게 정원이야. 마음속에 품은 정원.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래 앞에 봐. 원림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땅에 실제로 내가 막 가꾸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어. 지금 뭐 돈이든 뭐든 어쨌든. 그래서 마음속에 의원을 지었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원림인데 얘가 지금 의원이라고 뭘 지어놓은 거야?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얘들아. 실제로 있는데 없는데? 실제로 없는데. 오케이. 실제로 없는데 이름을 지었어. 왜? 얘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보다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읽어볼게요. 마음속에 설정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자기 세계 아니야? 그지? 앞에 봐. 여기서 포인트 첫 번째.
요렇게 의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뭔데 그곳에서의 생활을 뭐 하기도 한대요? 글로 묘사하기도 한대. 자, 첫 번째 마음속에 정원 지어놓고요. 두 번째 글로 그 생활을 묘사하기까지 한대요. 이거 얘들아 정상적인 사람들 눈으로 보면 뭐야? 뭔 소리야? 허세 장난 아닌데? 야, 니 그런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법하지. 우리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됐어요? 막 너 이거 생각해봐. 현수가 나 5층짜리 빌딩 갖고 있어. 나 거기서 매일 1층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거든? 그리고 2층에 월세 왜 이렇게 안 내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혼자 마음속에 지어놓고 맨날 거기서의 생활을 이런 식으로 혼자 기록한다고 생각해봐. 너 어떻게 바라볼 거야? 뭐 어떻게 말하나?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봐줘야지. 쟤 드디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볼까? 뭐야, 너 저런 거 진짜 갖고 있지도 않잖아. 허세 쩌네. 이럴 수도 있어. 사기꾼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도 나와 있을 거야, 얘들아.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연공간인 원림. 자,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게 우리 요 맥락상 좀 부정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마음속에 설정한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황색, 그냥 노란색이랑 같은 계열인데 조금만 구분 지으려고 주황색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노란색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됐니? 자, 읽기 시작할게요. 자연의 공간인 원림을 어디에? 마음속에 설정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내가 묘사한다. 오, 인생은 100년의 제한이 있고, 자, 물리적 제약들을 나열한 것 뿐입니다. 인생은 제한이 있어. 뜻과 일은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떠날 때 쥐고 가는 것도 아니야. 몸이 바쁘면 쉽사리 누릴 수 없고요. 그래요. 힘이 부족하면 성에 차지. 힘이 부족한 건 뭐야? 내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어? 못 가. 돈이 없어? 못 가. 또는 시간과 돈이 있지만 건강하지 않아서 못 가. 이렇게 물리적 제약이 한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실제 있으면. 그러니 여기서부터가 포인트. 그러니 미래의 망상을 갖느니 보다는 뭐야? 약간 이런 거지. 나 나중에 이제 5층짜리 빌딩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거에 기대기보다는 지금 마음속에 빌딩 만들어. 지금 즐겨.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의 망상을 갖느니 보다는 방외라는 거는 세상 밖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딥하게 얘기하면 자연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죠. 자연의 마음을 두어 논의는 것이 차라리 낫고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붓 끝에서 완성하는 것. 얘들아 색깔 일치해. 노란색끼리 주황색끼리 뭐예요? 붓 끝에서. 자, 이거야. 내가 실제로 여기 땅 살 수가 없어. 또는 샀다고 해도 나 몸이 건강하지 않아. 가꿀 수 있어 없어? 근데 막 아득바득 없는 시간 내서 경영하고 몸도 성치 않은데 경영하느니 보다는 마음속에 의원이라고 지어놓고 거기서의 생활을 글로 쓰는 것. 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 라고 읽으면 돼. 이해됐어요? 자, 계속합니다.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자, 봐봐. 모든 일을 그만둔다는 건 뭐냐면, 뭐 바쁜 생활들? 이런 것들을 그만두면, 뭐야. 그만두기 전에 힘듦을 나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구나. 이거 깨달은 거야. 두 번째, 근데 그만두고 나면 뭐야. 와우, 편한데? 이런 거.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거기에다가 어떤 마음? 즐기는 마음을 붙이고 나면 좋고 나쁨. 와, 이런 거 내가 즐기는 마음 붙이니까 너무 행복한데? 또는 이전까지 나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요. 나의 뜻이 뭐야? 내가 정원을 마음속에 지어놓은 뜻이다. 내가 마음속에 의원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까닭. 나 이런 거 킥. 왜냐면 너 이게 내가 말했지. 한자를 다시 번역해놨다고. 근데 요때 있잖아. 그 이중부정, 삼중부정 쓰는 게요. 요 당시 이 선비들의 글 쓰는 약간 클리셰 같은 거야. 꼭 그렇지. 그칠 곳에서 그치지 아니하면 그치는 것만 못한다고. 이런 식의 말장난을 되게 잘 치거든요. 똑같아. 다시 읽어봐. 내 마음속의 원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뭐야? 늘 존재해왔다. 이해됐어요? 자, 나는 앞에 봐요. 이걸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한테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정원은 항상 존재해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자, 계속 읽어볼게요.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동그라미 좋다. 뜻 마음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통발, 그물, 군더더기 또는 혹의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자 여기 어렵다. 잘 들어. 종이 위에 펼쳐놓는 말이야. 말에서 무엇 하겠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이게 헷갈려. 주황색 있잖아. 앞에 봐. 아까 주황색이 뭐였지? 앞에 봐. 이거였지. 네. 난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지어놓고 나 여기서 이렇게 노는 거 나 너무 좋아 이거지.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더 확장돼야 돼. 앞에 봐. 내가 있잖아. 실제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 이 실제하고 안 하고는 중요해 안 해? 네. 안 중요해. 이거 글로 쓰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네. 아, 난 이것도 자 여기서 조심. 내가 글로 쓰든 글로 안 쓰든 나 그거 상관없어. 그냥 그건 내 마음속에 뭐 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여기까지 더 나아가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불편한 지점이 뭐냐면 그 주황색까지도 우리가 뭐 한 거라고 잡고 왔는데 중요하다고 잡고 왔는데 여기서 말을 지금 어떻게 해버려? 야,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 나 그것도 그냥 난 그것도 굳이 뭐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어디에만 있으면 돼.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난 만족하는 거지. 이거 종이에 쓰는 거 사실 없어도 괜찮아. 나한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앞에 봐. 너희 이렇게 생각하면 빨라. 빨간색 갖고 싶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자, 내가 조금 더 비약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게 내 본질적인 거야, 본질적인 거. 그럼 얘들아, 이게 뭐야, 얘들아? 비본질적인 거야.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난 본질적으로 만족하면 비본질적인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의 생활을 글로 쓰고는 있지만 이것도 안 써도 돼. 이게 본질이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종이에 펼쳐놓은 말이야 해서 무엇 하겠느냐. 그러나 내게 힐난하는 이가 그러니까 뭐야? 얘의 의견을 까는 이가 하나 나온 거야. 얘 의견은 뭐였죠? 앞에 보세요. 얘 의견은 뭐야?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와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힐난하는 이가 나왔어. 보자. 야, 어떤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이름 밑줄 실질 밑줄. 그대가 누구야? 나야. 그대는 실제의 원림을 가진 적이 없는데 실제를 가진 적이 없는데 이름부터 지었어?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글로 꾸미고 날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설명했지? 이해됐어요? 남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너는 꿈에서 자 여기 표현 어렵다. 꿈에서 파촌잎으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심을 찾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약간 여러 가지 썰이 가능한데 그냥 내 식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내가 꿈에서 여기다가 사슴을 숨겨놨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사슴을 숨겨놓고 거기다 파촌잎을 막 감춰놨어. 꿈을 깼어. 꿈에서 깨고 뭐해? 거기 가봐. 그래서 파초 막 이렇게 거두면서 뭘 찾아? 사슴 찾아. 그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맞아. 정답. 여기 잘 안 들어갔겠지? 오케이. 맞아. 그런 짓이야,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이 니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너 되게 이상하다. 너 이런 거 실제로 가져본 적 없잖아. 너 찐으로 땅 없잖아. 땅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있다고 뻥치고 아하, 현수야.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 근데 내가 현수야. 자, 볼까? 너 이거 없잖아. 없는데 없는 거에다가 이름까지 붙여놓고 뭐 하는 거야? 네가 없는 거에다가 이름까지 붙여놓고 거기서 생활한다고 글까지 쓰는 행위는 꿈과 현실을 뭐 하는 거야?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야. 너 그거 되게 웃긴 허세야. 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약간 우리 생각에 더 가깝지 않아요? 그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꿈에서 파촌잎으로 덮어놓고 현실의 사슴을 찾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약간 근데 요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파초로 사슴을 덮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파촌잎을 사슴이 먹는다고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사슴을 유인하려고 파촌잎을 막 가득 놨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슴이 이제 와 있겠지 하고 막 가는 거야. 요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본론은 뭐다?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 되게 힐난하고 있는 거죠. 니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야? 네가 지금 꿈과 현실을 혼동하고 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힐난하는 사람 볼게요. 앞에 보세요. 이거는 누구의 의견? 우리 나의 의견. 근데 이것을 힐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다? 나 이렇게 볼 수 없어. 나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넌 근데 이렇게 하고 있네?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하였다. 여기서 사죄는요, 그냥 진짜 사과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 마음은 안에 있는 거고 원림은 밖에 있는 실제야. 남들은 뭐야? 너와 같이 나를 힐난하는 사람들은 현수야? 너와 같이 나를 힐난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실제 하는 것만 얽매여 있지. 나는 마음에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대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지만 나는 실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본다. 이거 얘들아 말 바꿔볼까? 실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다는 얘기 뭐야? 비본질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지만 난 뭘 중요시 여긴다? 비본질적인 거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난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바꿔 읽으면 여기 좀 이해가 돼. 괜찮니? 자, 계속할게요. 그리고 원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자, 이게 뭐야?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봐.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 원림은 없었던 적이 없다. 내 원림은 늘 존재하는 거였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계속할게요. 원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잡아봐. 증거에 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서 원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선생님 봐봐. 이따가 계약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이 땅을 샀어. 뭘 썼지? 계약서를 썼지. 계약서를 써놓고 이거를 중요시하다고 여기면 정작 너 이 땅 가꾸는 거 있지. 그 땅 가꾸는 거는 어때?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비약적으로도 읽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갈게요. 원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이 되고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서 정작 너의 정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 이해됐어요? 자, 종이 위에 펼쳐놓은 것은 자, 이거 뭐야? 계약서야. 계약서는 이 땅이 1000년, 100년 넘겨서 유지되는 경우 본 적 있어? 때론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남의 소유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앞에 봐요. 실제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일하는 게 본질적이라고 생각해. 우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 도 해석이 어려워요.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자, 마음 뭐야? 본질적인 것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 바꿀 수 있겠어 얘들아? 괜찮니? 본질적인 것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삼는 것. 그러니까 자,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삼는 것 아니야? 라고 다시 까주는 거지. 앞에 봐요. 다시 얘기. 야, 너는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질적인 것은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얘기하는 구절. 해석돼요? 자, 밑에 아니면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제를 삼았던가? 여기도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해석해주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 얘들아. 나름 좀 풀이를 해보면 이런 거지.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제를 삼는 것? 이거 같은 얘기야 얘들아. 앞에 봐. 이 원림을요. 의원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내 마음에 실제 하진 않지만 내 마음에서는 실제 하는 거. 이해돼요? 요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날 것에 그 변론하는 이들, 자, 예를 들면 같은 계열이야. 중장통과 유린의 일화를 봅시다. 중장통은요, 낙지론을 지어서 소망한 것이 있었어. 근데 그 즐거움을 진짜로 누리지 못했지만 어디서 누렸어? 글에 기탁했어. 글에서 누렸어.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유린 갈게요. 유린은요, 누각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으나 가난해서 누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 근데 친구의 문징중이 그를 위해서 그림으로 누각을 선물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중장통과 유리는요, 글로 또는 그림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즐긴 거야.
실제 했어, 안 했어? 실제로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나의 원림 또한 이와 같으니 그 뜻만으로 즐거운 일이다. 얘들아, 선생님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 2개죠, 얘들아. 뜻에 만족하기만 하면 되고요. 뜻만으로도 즐거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첨제 강세왕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서 의원도 내 마음속에 있는 실제하지 않는 정원을요 그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대. 이 사람도 같은 결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나의 이 즐김이 어찌 부족하겠는가. 그러니 실제와 이름과 실제를 어느 틈에 겨룰 틈이 있느냐. 그러니까 봐봐. 난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거 따질 겨를도 없어. 난 만족만 하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꽤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22번 가겠습니다. 22번에 다 갈게요. 나는 원림을 경영하는 일과 붓 끝에서 완성하는 일. 내가 원림 경영하는 거에다가 파란색 체크해놨었고요. 붓 끝에서 완성하는 거 주황색 해놨어요. 뭐야? 실제로 가꾸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열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번 가겠습니다. 힐라라는 이는 이름과 실질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원림이 실제하지도 않으면서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름까지 지어놓는 거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는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는. 자,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는 거 뭐야?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 이렇게 바꿔 읽으면 이거 좀 이해 빨라. 알겠지?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실제하는 형상의 매익에 구속돼서 오히려 진정한 즐김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5번으로 바로 갑시다. 나는 이름과 실제를 어느 틈에 어느 겨를에 논할 겨를이 있는가라고 언급함으로써 원림의 존재를 둘러싼 논의를 부차적인 거. 야, 그런 거 좀 따지지 마. 뭐가 중요해? 내 마음속에서 만족하고 충만하면 됐지? 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자, 정답 4번으로 갈게요. 나는 중장풍과 유린의 사례를 들어서 얘 같은 결이라고 했었죠.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맞아 보여. 이것도 손짓 꽤 잘 만들었지, 얘들아. 실제로 마치 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 대신 여기서 놀아 하면 맞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대신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마음속에만 있으면 돼,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답이 꽤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맞아 보이게 서술을 해놨거든.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에 우리 다만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다는 정답은 나왔지만 4, 5번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4번. 의원은 없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하는 건 뭐야?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봄으로써 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거야. 얘들 이렇게 치환해서 읽을 수 있겠어? 요렇게 읽어야 지금 이거 이해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의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건 뭐야?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건 이건 난 내 마음속에 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앞에 봐. 난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정원 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없는 건데 내 마음속에 상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밑줄 친 부분 뭐예요? 비가시적인 세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5번도 풀이가 나랑 똑같습니다.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에 대한 언급은 자, 얘들아,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이 어떤 말이었지? 앞에 봐. 이거 아니었어요? 요거는 얘들아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 아니고 한계를 확인하는 거야? 한계를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야, 없는데 거기서 논의고 생활했다니까? 엎드려 뻗쳐.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20번에 니은 갈게요. 20번에 니은은 뭡니까? 여기 아까 파초. 꿈에서 파초를 덮어놨어. 그리고 거기에 사슴이 와 있겠지? 하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꿈속 기대를 현실에서도 유지한다라는 거죠. 비슷한 맥락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니은 갈게요. 꿈에서의 기대를 내려놨다. 아니지. 꿈에서 파초 덮어놓고 현실에서 거기 사슴이 있을 거야 하고 간다니까, 얘들아. 이건 기대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번은 나중에 3번. 꿈에서 품은 기대를 떨치고 이거 1번이랑 같은 스타일이지. 틀렸어요. 자, 4번도 똑같은 내용이야.
말만 달라졌어. 꿈에서 품은 기대를 허상으로 치부했어? 아니면 진짜라고 치부했어? 진짜라고 치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2번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한 번만 볼게요. 니은은 꿈에서 형성된 기대를 여기까지 맞지? 현실로 확장하려고 한다? 사실 나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확장까지는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풀이가 왜 애매하다고 해놨냐면은 이거 풀이 자체가 얘들 해설이 안 나와 있어요, 얘들아. 요 정도. 근데 잘 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구간으로 답이 갈라지게 안 놔두지. 지금 어디서 이미 확실하게 틀렸어? 기억에서 이미 확실하게 틀렸어. 네.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확장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표현상 특징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8번 갈게요. 18번 대화 형식 맞지? 훈련하는 사람과 나의 대화가 나왔고요. 하지만 원래는 대화 형식 하면 친밀감 나타날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서로 대립하는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 안 됩니다. 자, 3번 현재형 진술 아니었고요. 감탄형 어미는 맞았지만 예찬적 태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볼게요. 그 원림이라는 지시 표현은 나왔지만 경외심은 아니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 도요나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네. 여기까지 하면은 모의고사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수 한번 꺼줍시다. 누구야? 현수가 끕시다. 요거는 얘들아 선생님